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저기 그 경기도 에너지센터에 대해서 앞에 좀 소개를 드리고요. 왜냐하면 활동하실 때나 뭔가 하실 때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 이쪽 분야의 에너지를 다루는 데가 한국에너지공단, 중앙정부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에너지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하고 이런 걸 지원해주는 기관은 한국 에너지기술평가원이라는 데가 있고요. 예, 중앙정부에 그게 이제 두 개의 기구가 에너지 쪽, 그다음에 에너지 쓰는 데는 다 아시는 데가 한전, 뭐 이런 데가 있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활동하실 때 필요한 데가 에너지공단이에요. 기술 쪽이나 뭐 개발 쪽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에너지공단이 이제 한국에너지공단이 메인 이쪽 신재생이나 효율화 여러 가지 관계들이 한국에너지공단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누가 하느냐? 경기도 에너지센터가 합니다. 근데 생각만큼 많이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워낙 크고 실제 지역에서 하기 시작한 건 불과 2, 3년. 네. 그래서 많이 강화가 지역으로 하는 쪽에 많이 강화, 에너지 분권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앞에 혹시 다른 강사분들이 이야기 하셨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시군이나 시도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역의 기관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경기도 에너지센터도 그런 차원에서 전국에서 에너지센터 형태로는 처음 생긴 거고요. 지금은 이제 충남 에너지센터 그리고 뭐 당진 에너지센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광명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에너지센터가 만들어질 데가 광명이 아마 최초일 겁니다. 다른 데는 지금 비슷한 기관이 있는데 에너지 쪽으로 하는 데는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경기도 에너지센터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고 보고 보시고 그 다음에 학교 에너지 진단 그거 부분을 그 경기도 에너지센터에서 했던 그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그때 제가 잘 잃어버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 개 정도 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 산업 분야에서는 어떻게 진단이 되느냐 좀 잠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랑 조금 좀 수정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이해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에너지센터는 경기도 에너지센터는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2015년도에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을 선포하면서 실행 조직, 그러니까 뭔가를 경기도 내에서 이루어진 정책이나 내용들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에너지센터가 만들어졌어요. 이 앞부분이나 기후 에너지 정책의 전환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2050 넷제로 발표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앞에서 다 들으셨고 향후에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에 관련돼서 이제 향후에 많이 그런 내용을 들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 간의 그 경기도 에너지 자립도가 29.6%였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한 50%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석탄 화력을 끄면서 원자력 좀 줄이면서 에너지 발전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가동이 됐어요. 수도권에 있는. 그러면서 그 에너지 자립도가 한 50% 정도 높아졌는데 이게 전력 소비량이 경기도가 1위입니다. 경기도 1위고요. 경기도에서 많이 줄여야 됩니다. 워낙 산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 만들어서 수도권에 쓰는 이런 형태의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시군에서는 불만이 많죠. 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경기도에 살면서 그런 부분에 일조를 하고 있는 거라. 그런 이런 것 때문에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을 발표했고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력 자립도 70%, 뭐 신재생 에너지 전력 생산율 20%, 전력 소비율 20% 감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목표와 상당히 거리합니다. 예.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전력 생산률이 현재는 지금 한 경기도가 한 3.5% 이 정도 됩니다. 원래는 한 6.5% 정도 됐는데요. 그 전력 생산이 높아지면서 기후는 떨어져요. 근데 절대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에너지 문제를 경기도민과 함께 해결하겠다는 거하고요. 새로운 국가 성장, 요즘 뭐 그린딜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와서 그런 걸 활용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그 혁신 전략 과제를 가지고 도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그 에너지 효율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생산, 그리고 ICT 융합한 에너지 신산업 혁신, 이렇게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경기도 에너지 비전 경기도에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도 에너지센터는 총 그 사업 기간이 2016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환경에너지진흥원이라고 해서 김포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통합될 예정입니다. 현재 1센터 2팀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한 4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는 총 4대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 태양광 보급,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민간 투자 활성화, 그리고 에너지 비전 홍보,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축, 역량 강화, 이렇게 총 4개의 분야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시군 및 네트워크 구축, 역량 강화의 시군 및 시민단체 협력 이런 부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의 날, 이게 네트워크 구축 에너지의 날 공동주최 등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뒤에 또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총 16명이 근무하고요. 북부 사무소가 그 정도에 있습니다. 본원은 안산에 있고요. 그래서 추후에 환경에너지 진흥이 생기면 김포로 갑니다. 예,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예, 예, 김포로 갑니다. 예. 그 저희가 두 개의 큰 카테고리 분야에 총 6개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세부 사업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 설명드릴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 향후에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시거나 뭔가를 하실 때 이제 도움을 줄 만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는 찾아가는 사업 설명을 합니다. 혹시 이제 필요하면 이렇게 그 관련된 사업 설명을 하고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진행을 거의 못했습니다. 이런 뭐 모임이나 이런 데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사업 소개해드리고 뭐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도 소개해드리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그러니까 저희가 한 총 3개, 4개 정도의 전시회를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대전이랑 뭐 경기도 환경 제주 대전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요즘은 거의 지금 코로나19로 다 취소됐습니다. 남아있는 게 그 국제수소 엑스포 11월 5일 날 비대면으로 합니다. 예. 그 정도 하고 있고요. 에너지의 날 행사는 매년 했었습니다. 2016년 안산시를 시작으로 안양시, 시흥시, 의정부시, 올해 광명시가 했습니다. 같이 근데 비대면으로 했었어요. 그때 고생하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태양광 발전 창업 교육.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싶거나 태양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이게 그 경기도민 대상으로 무료로 하는 강의입니다. 기본적으로 하고 지금 그 기본 과정은 끝났고요. 그 코로나19로 상반기 때는 못했고요. 하반기에 11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과정은 거의 끝났고요. 그 심화 과정도 접수가 거의 완료됐고 복부의 일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발전 사업을 하거나 태양광에 뭔가 관심이 있으시면 무료로 들으시고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개통 연계비 지원 사업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네. 대부분이 그 센터에 신청을 해서 사업비 보조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태양광 주택 설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게 에너지 진단 및 시설 개선 원스톱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도내 연간 2,000채 미만의 도내 사업자 및 건물 공동주택 포함입니다. 여기에 이제 필요한 시설 에너지 진단을 해서 이게 효율성이 에너지 절감률이 5% 그리고 해소가 10년 이내에 된다 그러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에너지 진단은 무상이고요. 무료로 해주고 시설 개선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인건비 제외하고요. 그 시설 교체비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럼 보통 한 5년 이내에 2년 내지 3년, 1년 5년 정도 이내에 그 사업장에서는 그 투입 비용을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도 에너지도 절감이 되면서 사업장 입장에서는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이게 남부 지역은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종료되는데 접수가 마감되는데. 그래서 북부가 조금 오래 걸립니다. 한나절 정도. 이렇게 좀 인기가 많아요. 근데 예산상 이렇게 지원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모든 분야에 다 확대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그리고 가정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가정은 그거에 맞춰서 하기에 좀 이제 행정상으로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업 공고를 하면 온라인으로 공고를 합니다. 접수를 온라인으로 받고요. 진단 접수를 하고 저희가 에너지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해서 괜찮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진단을 해서 시설 개선 접수를 하고 시설 개선 지원을 하게 되고요. 3년 동안 저희가 랜덤으로 사업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다시 한번 검증을 하거든요. 저희가 해봤을 때 한 90% 정도, 더 많이 절감된 데도 있고요. 저희가 진단했을 때보다 안 했을 때 조금 줄어드는데 생각보다 이제 적이 된 데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한 90% 정도가 맞습니다. 제가 진단한 건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에너지 기금 융자 지원은 지금 이건 이제 올해 거의 다 종료가 됐고요. 스마트 에너지 아파트 조성 사업은 아까 에너지 진단을 했잖아요. 그걸 아파트에 공동주택에 조성하는 아파트. 그래서 도내 지금 가장 비중이 높고 공동주택 저희 경기도만 한 5천 단지가 있어요. 아파트가. 그래서 그 아파트를 대상으로 스마트 에너지 아파트 시범 사업을 작년에 했고요. 올해 추가적으로 했는데 이게 이해 관계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추진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시는 데가 아파트시다면 한번 나중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이 도내 4개 아파트인데요.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2개가 취소하고 결국 한 군데만 나서 최종 투표까지 가고 해서 결국은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 에너지 진단을 합니다. 아파트 내에 에너지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확한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비효율적인 소비 환경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하고요. 시설 개선에 대한 비용을 지원을 해줍니다. 보조금으로. 그래서 모터, 펌프, 아파트 단지에 보면 공동주택에 급수 이런 것들 다 펌프로 동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엄청 오래 동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비효율 좀 오래된 아파트는 고효율 기자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전기를 많이 먹죠. 그런 것들을 개선해 준다든가. 근데 신규 아파트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좀 오래된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LED, 공동시설의 LED, 그러니까 보면 LED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뭐 자부담을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 밑에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대여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전제 조건이 그겁니다. 태양광을 깔아야 돼요. 그게 이제 그 한국 아까 그 기관 소개 말씀드렸을 때 한국에너지공단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태양광 대여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태양광 대여 사업은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그 전기료 절감분으로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보통 한 주택의 경우는 주택도 있고요,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주택이 한 7년 정도, 7년 정도 걸려요 해소하는데 한 그 전기요금의 한 80% 정도를 내면서 본인은 부담한데 회수되고 나면 아파트게 돼요. 그러면 관리비를 제외하고는 전기요금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태양광 대여 사업이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진단 보면 크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진단, 그러니까 아파트 전기 사용 분석에서 한 분석에서 종합 계약하고 단일 계약. 혹시 종합 계약, 단일 계약 많이 들어보신 계세요? 없으신가요? 살고 계시는 아파트가 종합 계약인지 단일 계약인지 모르시죠, 잘? 어려우신가요? 그 전기요금 부과하는 방식이 한전이 많이 꼬아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게 그 부과 방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일 계약이나 종합 계약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달라져요. 쓰는 전기는 똑같은데 어떻게 부과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어느 게 더 절감이 되는지 분석을 해서 어떤 걸 하라고 보내드려요. 1년에 한 번씩 바꿀 수가 있어요. 예.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좀 어려워서 뭐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자료를 분석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단일 계약하고 그 기준은 어디로 보면 되냐면요. 공용주택 전기요금 공동 부분이 몇 프로냐 전체 요금에 30%, 25%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25%가 넘어가면 종합계약이 유리합니다. 그 이하면 단일계약이 유리합니다. 태양광을 설치해서 아까 대여 사업을 하려면 단일계약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종합계약은 사업성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그 똑같은 전기량을 쓰는데 비용이 달라진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 개선에 아까 말씀드렸죠. 모터, 보일러, 펌프, 지하자 주차장의 LED 등기구, 한전 승강기의 승강기 회생 제동 장치. 예. 그게 뭐냐면요. 그 엘리베이터를 쓰잖아요. 엘리베이터 쓰면 엘리베이터가 그 뒤에 추가 있어요. 추가. 그래서 이걸 이 추보다 무거울 때 올리면 모터를 써야 돼요. 그렇죠? 모터를 쓰면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열도 나오고. 근데 이 모터 대신 발전기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의 반대는 발전기예요. 모터를 쓰면 발전기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달아서 발전을 시켜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다시 전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요금이 내려가겠죠. 예.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는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 신재생 에너지 시설 보고 아까 되어서 그다음에 미니 태양광 그 베란다에 설치하는 그런 걸 지원하고요. 에너지 관리 시스템 햄스라고 있습니다. 디지털 계량기를 통해서 전력계, 온수미터, 가스미터, 수도미터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해서 그 본인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보면 사전 진단 이건 100% 무료로 해드립니다. 분야별로 한 3번 정도 가게 돼요. 그래서 태양광, 그 다음에 뭐 시설, LED 뭐 이런 걸 해서 한 2-3번 정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효율 개선
에너지 효율 펌프, 승강기, 해선 제조 장치 등 중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보조금 60%입니다. 예, 이거 이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높아요. 지금 현재는. 앞으로는 좀 계속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공용부품 LED 등기 교체 50%입니다. 요즘은 LED 교체 지원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그냥 교체해도 사업성이 나와요. LED가 가격이 워낙 내려가서. 그래서 지원 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 세대 LED 등기구도 저 비율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대신 최소 100kW 같은데 이걸 없앨 예정이에요. 그래서 태양광 제어 사업 연계해서 합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관리 시스템의 메인은 다 그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다만 가구별 설치해야 되는 건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 에너지 아파트 조성 사업의 그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 홍보에서 저희가 접수해서 에너지 진단하고요. 그래서 평가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지원 사업을 해서 보조금을 지금 형태가 됩니다. 최종 완료하고요. 이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그래서 여기 자료는 없는데요. 그게 두 군데가 했어요. 작년에 안산 프로지오 9차랑 안양 인도군 대림 2차입니다. 이거 원래 공개하면 안 되는데 프랭카드 다 써놔가지고 공개도 될 것 같아요. 수도 교체가 펌프류가 16대 교체를 했고요. LED 1000대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는 승강기, 인도군 대림은 승강기 해선 제동 장치 아까 설명드렸던 22대를 했고요. 여기는 17대를 했습니다. 태양광은 안산이 328kW 설치를 했고요. 인도군 대림이 130kW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력 계량기 705대, 그러니까 세대에서 705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862대, 무선 통신망이 구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무선 통신망을 구축하면 그 통신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통신 무선망을 무료로 해줘요, 구성은. 그래서 자기가 저기만 사면 됩니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여기 무선 통신망 구축한 데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전에는 76.3MW 정도를 썼는데요. 지원 후에는 여기서 8MW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단가 100원으로 했을 때의 금액을 계산해 보시면 대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은 저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효과고요. 2020년은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늦어졌어요, 사업이. 그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정책연구 및 사업 중에 정책연구 및 신사업 발굴이 있는데요. 에너지 정책 및 사업 발굴에 필요한 연구 영역 조사 뭐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지 지금 하고 있는 건 공용 주택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걸 어디서 받아서 어디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본인들에게 제공할지 요거에 대한 걸 이제 지금 연구 용역을 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보기도. 그리고 각 시군별로도 그걸 찾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걸 어떤 정보를 어디서 모아서 어떻게 가공해서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걸 지금 연구 용역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 시행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에너지 관련 거버넌스는 에너지위원회가 있고요. 저 위에 경기도 내 에너지위원회 부지사가 이제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지사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에너지 실행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기구로 거버넌스로. 그래서 세 개의 분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산분과, 효율화분과, 신산업분과. 에너지위원회는 도의가 운영하고요. 실행위원회는 경기도 에너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아이템이나 여러 가지를 발굴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설명을 잘했습니다. 그러면 학교 에너지 진단 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뭐 제일 처음에 이걸 드린 이유가 이걸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에너지 제가 이제 에너지 센터 하면서 그 5년간 경기도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제일 먼저 보여드리냐면 현실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의 그 학교의 태양광 딱 보시면 태양광 설치하기 좋잖아요. 하나인데 그냥 설치하면 되잖아요. 근데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거하고 왠지 말씀드린 그 전자파가 심할 것 같다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여기는 국가적으로 의무사항이에요.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새로운 건물이나 증축할 때는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축이나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못하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해야 되는데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못하게 하고 좀 다른 걸로 바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열이라든가 그런 걸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경기도 학교는 총 2,416개 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퍼센티지 이렇게 분포가 저렇게 돼 있고요. 공립이 한 2,200개, 사립이 226개 됩니다. 그럼 신재생 에너지 설치 학교가 어떻게 될까? 231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열 16개교, 지열 26개교가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231이고 태양광 18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숫자가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금 그 영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행정 영역과 교육 영역이 동일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은 같은 라인에 있는 기관입니다. 서로 다른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군으로 내려오면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력이 잘 되는 데는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교육감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제가 그랬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태양광과 태양열의 차이는 뭐예요? 태양광은 그 빛을 받아서 전기를 일으키는 게 태양광이고요. 태양열은 빛을 받아서 열을 만들어서 급탕에 쓰는 따뜻한 온수를 만드는 거예요. 열이고 광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뜨거우면 잘 될 것 같죠? 뜨거우면 더 안 됩니다. 태양광은 차가울수록 잘 돼요. 그런 생각 들 한국에서 태양광 하는 거 보셨죠? 그럼 저게 잘 될까 이런 생각 드시죠? 진짜 잘 됩니다. 겨울이 안 되죠? 예? 여름보다 겨울이 더. 예, 저 잘 되는데요. 햇빛이 짧아서. 시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왜 잘 되느냐? 전자 이동. 핸드폰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느려진다. 그 비싼 원리. 같은 반도체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태양열은 뜨거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유치원도 요즘은 그 교육기관에 들어가는 거고 보육이 그렇잖아요. 보육은 그 뭐죠 복지부고 산업 교육하고의 차이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 갈리는 보육으로 그냥 교육으로 그냥 그거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에너지 진단이란 무엇일까? 에너지 컨설팅이 있고 에너지 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진단은 에너지 관련 부분에
기술 장비 인력들이 보유한 기관이 진단 기관이 공급, 수송, 뭐 사용, 그다음에 건물 뭐 이런 거 전반에 걸쳐서 그 에너지 흐름하고 손실 요인 뭐 이런 거 에너지 절감 그런 것들의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기술 컨설팅입니다. 어렵죠? 예. 근데 그냥 장비 가지고 측정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걸 보여준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하려면 측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보이게 하는 게 이제 그 진단이고 측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뭐 쉽게 보이마자고 뭐 이런 용어로 하는데 시각화해서 정보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그걸 이제 그 흐름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이나 효율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하는 게 에너지 진단이 되겠습니다. 뭐 똑같아요. 사람 그 병 나면 진단해서 하는 거랑 다 동일합니다. 예. 에너지 진단의 주요 내용은 설비별 운전 상태나 그 다음에 폐열, 그러니까 열을 많이 버리잖아요. 그냥 저희도 목욕탕하고 하면 그 열이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런 게 폐열이에요. 예. 그다음에 그러면 그걸 회수해서 쓰는 방법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회수를 잘 안 하죠. 왜? 회수해서 쓰는 비용보다 그냥 쓰는 게 더 싸요. 예. 그래서 잘 회수가 안 됩니다. 에너지 비용이 싸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적용 방안. 그러니까 그 신재생 에너지가 많잖아요. 종류가 태양광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태양광이잖아요. 왜냐하면 태양광이 제일 간단해요. 장치도 그렇고 그래서 태양광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태양광이 있고 태양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열도 있고요. 그 열에 관한 건 그 태양열, 수열, 지열 그 다음에 뭐 그리고 신에너지로는 수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 재생에너지고요. 그래서 에너지 사용이나 합리적인 사용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진단 내용은 아파트, 뭐 병원, 거기에 열, 전력, 열화상, 유동, 물의 흐름, 뭐 기름의 흐름, 뭐 이런 게 유동입니다. 그다음에 환경, 그 사용되는 환경이 어떤 건지, 많이 열이 빠져나가는 환경이냐, 뭐 단열이 잘 돼서 뭐 저런 하는데 이런 부분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진단 대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 보시고요. 예. 그래서 에너지 진단 장비가 이렇습니다. 적외선 열화상 장치. 요게 이제 그 보일러나 이런데 연통으로 열이 많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이런 거, 그다음에 건물 전체를 찍어서 열이 많이 나는 단열의 문제 이런 것들을 열화상으로 찍어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전력 분석계. 요거 세 가지. 삼상 쓸 때 보통 그 일반적으로 쓰는 게 삼상을 많이. 산업이나 이런 데서 삼상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선이 3개, 4선씩. 그래서 쓰고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2개 씁니다. 2선식이잖아요. 예. 쓰고 풍속계, 뭐 연소 효율 측정기, 다급전 온도계, 뭐 총파 이란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여기에서는 열화상 장치하고요. 전력 분석계를 많이 씁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걸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에너지 사용량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예. 찾아보니까 많이 쓰더라고요. 예. 고등학교가 많이 씁니다. 왜? 야간에 뭐 하는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나오죠. 예. 예. 그 전력에서 에너지 사용량의 그 대학 전력이 대학 구분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은 그 충전 요금이 따로 있고요. 예,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똑같은 킬로와트를 쓰는데 요금이 달라집니다. 예, 정책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용이 116원.2, 산업용이 110.6원이에요. 그때 2016년도는 그렇습니다. 이때 산업용이 비싸요. 그러니까 교육용이 더 비쌌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경기도에서 광명시는 130원이 돼요. 단가가.
많이 쓰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좋게 됐어요. 네, 116원 전국적으로 116원인데 강릉시는 130원이에요. 네, 차이가 딱 보이죠. 이게 2016년도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시에서 정하는 거예요? 가격이요? 한전에서 정합니다. 한전에서 정하는 산업부. 강남시는 더 비싸게 받아요. 비싸게 받은 게 아니라요. 그 쓰고 나서 요금 부과하고 계산해보니 저렇다라는 거예요. 예, 예. 많이 썼어요. 예, 예. 단가가 130원이라는 거죠? 단가를 그렇게 비용을 그만큼 쓴 거예요. 비용 부담한 게 저렇다는 얘기예요. 좀 있으면 설명해 드릴게요. 하시네. 그래서 그 대상을 좀 바꿔서 2016년 12월에 교육부 하도 여름에 학생 쪄주는데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금제를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종전에는 뭐 기본 요금을 동하게 뭐 당월중 가장 높은 최대 수요 별 반영 뭐 했는데 계약적이 15% 하한정 뭐 이런 얘기들 복잡합니다. 예, 얘기가 해서 일단은 다 정리해 놓은 딱 한마디로 내렸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학의 전력 요금량을 해당 물의 월 전기요금이 6%, 그 다음에 해당 전원량 50%까지 내렸어요. 예,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실제 학교 저기입니다. 예, 미국 초중고 할인이라고 6만 7천 원 할인됐잖아요. 저게 그런 내용입니다. 할인이 돼서 얼마나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다시 근데 50% 저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달에 아까 말씀드린 50% 할인 그 기본 요금에서 그 냉방 요금을 계산을 해냅니다. 거기서 할인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예요. 네, 냉방 요금.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냉방 요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네. 전월 요금은 3개월치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그 차이만큼 그러면 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얼마구나 냉방이 얼마 썼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교육용 값 저압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복잡해져요. 네. 그 모든 계약 전력 요금에 다 똑같은 요금을 쓰는데 적용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예. 예. 이게 이제 실제 저기 초등학교 규모가 이렇게 전기요금 좋은 정도 나오면 규모가 작은 데겠죠. 몇 학급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만 나옵니다. 전기요금 그럼 교육용 전기요금 어떻게 되냐? 시계요금이라고 해서 혹시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 주택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세요? 네. 주택용 저압이 있고 주택용 고압이 있잖아요. 그렇죠? 단가가 조금씩 달라요. 네. 그 대부분의 아파트는 주택용 고압을 씁니다. 네. 아파트는 그리고 아까 그 단일요금제, 뭐 종합요금제 얘기했으면 단일요금제가 주택용 고압입니다. 그 저기 종합계약이 주택용 저압을 써요. 요금이 그렇습니다. 요금 부과하는 체계가 예. 기본 요금이 좀 달라요. 예. 그리고 킬로와트당 쓰는 단가가 좀 다릅니다. 예. 마찬가지로 교육용 값, 많이 얘기하잖아요. 산업용, 상업용, 뭐 교육용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전기요금이 교육용은 이렇게 됩니다. 적용되는 게. 그 계약 전력이 1000kW 미만 고객. 1000kW면 엄청 큰 거예요. 예. 보시면 여기 교육용 값 저압이잖아요. 예, 그렇죠. 큰 학교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 교육용 값 저압 아까 저압이었죠. 여기 저압 전력. 그렇죠? 저압 전력이면 여름철에는 단가가 96.9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봄, 가을철에는 59.7원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84.2원이에요. 예. 이게 주택 저압 전력입니다. 그리고
고압 A, 고압 B가 있어요. 여기에 선택 1, 2, 선택 1, 2가 있습니다. 여기 기본 요금이 있고요. 기본 요금이 높으면 단가가 낮죠. 예. 그러니까 기본 요금을 높이 받으면 단가가 낮아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전력량이 많다. 그러니까 오래 쭉 쓴다. 그러면 이걸 선택하는 거고요. 이렇게 들쑥날쑥한다. 기본 요금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선택도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로 막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냥 대충 학교는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저압 전력을 쓰고요. 기본 요금이 5,230원이 됩니다. 그러면 교육용의 1000kW 이상은 어디냐? 거의 없어요. 초중고에는. 대학교? 네, 보시면 돼요. 몇 개 학교에 특수한 학교에서 건물 많고 뭐 그런 경우나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교육용 값 저압이고요. 기본 요금이 있고요. 전력량 요금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 기본 요금은 그 여기 계약 전력 94kW거든요. 계약 전력 곱하기 아까 그 단가예요. 이게 이 요금입니다. 그리고 전력량 요금은 사용량이에요. 지금 계량기 돌아가죠. 네. 그 계량기에 나온 킬로와트 수가 그 곱한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당월 지침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거고. 그러면 계약용 전력이 낮으면 기본 요금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2019년도에 해보니까 내려갔죠. 조금 싸졌습니다. 네, 조금 싸졌어요. 왜? 면피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시뮬레이션 해봤겠습니까? 안전에서. 최대한 하면서 욕 안 먹을 정도로. 네. 그래서 광명시도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한옥보다 조금 내려갔어요. 이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아까 그 야간하고 중간하고 금액이 달라진 거 보셨죠? 예,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산업용은 24시간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야간에 작업하는 거, 자동으로 걸어놓는 게 많고, 그래서 킬로와트나 단가가 낮아요. 예, 근데 교육용은 낮에 쓰잖아요. 비용 비쌀 때. 그래서 높은 거. 그런 요인들이 있어요.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일러는 요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계약 정별로 사용료. 근데 교육용이 사용량이 얼마 안 되죠. 2%밖에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소외돼 있어요. 에너지 정책에서 많이. 그렇죠? 산업용에 투입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효과가. 그렇습니다. 근데 교육용은 단순히 효율화해서 줄이는 게 한 가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차세대의 학생의 교육용이 또 한 가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학교는 특수하게 다뤄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전기연구표를 한전에 들어가면 이 표를 보실 수가 있어요.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연구표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뭐 일반 뭐 이런 거를 나왔고요.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세히 보시면 주택용 저압이 있고, 그렇죠? 하계 옛날에 전기요금 한번 떨어뜨린 적이 있었잖아요. 여름에 2018년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하계 요금이 따로 있어요. 네. 그때 너무 더워가지고 뭐 난리 난 적이 있어서 하계 요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 전력이 일반 상가 이걸 쓰는 거고요. 일반 상가, 그리고 주택용 고압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용 전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산업용 일반용하고 산업용 전력은 같아요. 이게 보통 1000kW, 300kW 이상, 예, 계약적으로 300kW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저압은 언제 쓰느냐? 이게 오래된 데만 많아요. 전력 측정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계량기가
아날로그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디지털로 돼 있으면 이게 얼마나 되는지 측정이 되거든요. 그게 그렇지 않은 데가 그 전력이 측정이 안 되는 데가 저압인 거고요. 그리고 저압을 많이 해요. 그리고 측정이 되는 데는 보통 고압액이나 이렇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 좀 달라요. 예. 근데 일정한 제가 해보니까 한전에서 일정한 규칙이 있긴 한데 그걸 다 적용하지는 않더라고요. 일부 좀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별로 아까 나왔죠. 시간대별로 요금이 달라요. 예. 그게 이제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기가 가장 많이 쓴다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때 전기요금이 제일 비싸요. 예. 누구나 알듯이. 그래서 10시부터 12시, 13시부터 17시. 겨울에는 어때요? 난방을 쓰잖아요. 10시부터 23시까지. 그래서 이 최대부하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부하, 최대부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 학교는 아닌데요. 예, 전기요금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산업용 고압 A예요. 그게 계약 전력이 8,350kW입니다. 예. 그래서 요 8,350kW인데 그 최대 전력 피크라고 얘기하는데 1년에 최대 전력 최대로 찍는데 예, 그때가 기본 요금이 돼요. 그래서 7,000을 찍었다. 그럼 1년 동안 7,000만큼 기본 요금이 돼요. 그 이하로 쓰더라도 다른 달에. 예. 그게 그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중간부하고 최대부하 때 최대로 찍은 전력, 예를 7,000kW면 7,000kW가 돼요. 그러면 최대 전력을 관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7,000을 못 가게 관리를 해서 5,000을 가게 했다. 그럼 5,000이 1년간 되잖아요. 그게 이제 관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냐? 네. 그럼 국가적 차원에서 이익은 뭐냐? 발전소 하나를 전지을 수가 있어요. 네. 다 피크를 쓰면 평상시에는 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피크 때문에 그 블랙아웃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발전소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관리가 되면 발전소를 하나 안 지어도 돼요. 예. 그럼 국가적으로 나는 게 훨씬 줄어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 피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달벌로 쓰잖아요. 그럼 이게 기준이 돼요. 교육용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압은 아니에요. 저압은 계약 전력이 기본 요금이 돼요. 근데 고압의 경우는 이 피크치가 그리고 계약 전력의 30%는 피크가 낮아도 25% 계속 찍어도 30%까지가는 기본 요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계약 전력 관리, 피크 관리가 중요해요. 일반적인 데에서. 그래서 중부하 요금이 따로 있고요. 네. 중간부하 요금이 따로 있고요. 그거 합쳐서 계약이 됩니다. 이걸 하려면 디지털 계산기로 측정이 돼야지 이게 부과가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 한국 참고상으로 한국 에너지의 그 생태계입니다. 생태계. 이렇게 수입을 해서 예, 석탄, 석유, 석탄, 원자력, 수력 원자력은 국내 생산하잖아요. 국내에서 많이 생산할수록 수입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뭐 석유를 통해서 뭐 운송을 해서 뭐 수송에 쓰는, 그러니까 뭐 자동차용 일반 소비자, 일반 연료 쓰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뭐 그 철도, 뭐 배전솔로 이런 걸 통해서 전기로 만들어서 공급하든지 아니면은 직접 공급하든지 아니면 주유소를 통해서 공급하든지 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그 한국 에너지의 산업 구조예요. 이것만 보시면 아 대충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핵심에 다 어디 있어요? 민간 정유업체를 제외하고는 다 공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쪽은 좀 한국에너지공단이라는 데가 하고 있는 거고요. 한국전력 한전
산업 전력 구조는 발전 6사, 6개사가 있어요. 한전 산하에. 그리고 민간 발전사 SK에너지 뭐 이런 데가 LG에너지 뭐 SN 뭐 이런 데서 발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력 거래를 통해서 전력 거래를 하고 송대 배전망 운영 판매 소매는 그 한전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매를 할 수 있는 한전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소매를 못 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다 한전에서 했어요. 그래서 발전과 송배전과 그 저기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리하려고 이것도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인식이 아직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피크 관리가 왜 중요하느냐 말씀드렸던 원자력으로 기저를 돌려요. 그만큼 그렇죠? 그 다음에 석탄 발전을 합니다. 그 빨리 그러니까 요거 원자력은 멈추고 가동하는데 한 달씩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국내 이온탄 발전도 좀 걸려요. 하루 정도,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근데 그 LNG 가스 발전은 그냥 걸려요, 바로. 그래서 급전이 필요할 때는 바로 그러니까 높은 가격일수록 원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줄이면 그만큼 전기요금도 낮아지고 저기 할 수 있습니다. 이건 S&P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데요. 뭐 그 금액에 따라서 시간에 들어간 원료에 따라서 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우시죠? 그렇다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너지 정부 정책이 교육용 요금 할인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요금 적용 방식 지금 국회에서 좀 의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때 피크를 1년치 적용하지 말고 그달 피크를 그냥 기본적으로 해라. 봄철에는 한 피크가 한 100kW가 그 달에 3월이면 100kW, 뭐 8월이면 200kW면 8월에는 200kW 적용하고 저기는 100kW 해라. 기용량을 좀 절감시켜달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3,400개 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한전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을 통해서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 임대를 좀 내리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에너지 관련, 건물 에너지 효율 분석, 뭐 온라인 등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학교 관련된 거. 건물에 이제 학교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강원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교육청에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사업을 했어요. 지금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투자 방식, 민간이 투자해서 발전 수익을 얻고 그걸 세형하는 형태로 해서 했고요. 근데 수도권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한전하고 아까 말한 MOU 체결을 했고요. 근데 거의 안 됐어요. 지금 이게 한전 수도공고 그게 이제 한전 학교가 뭐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수도공고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충청남도는 초록에너지 학교 뭐 이런 것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에너지 시범학교 뭐 이런 것도 운영을 한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대전시는 한전하고 교육청과 MOU 체결해서 뭐 아까 말한 그런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진단을 해봤어요. 이게 요즘 경기도는 서울시에서 좀 센터장들도 그렇고 하셨는데 경기도에서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 지금 뭐가 있어가지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학교 에너지는 태양광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효율화가 쉽지 않아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광은 예산 투입은 안 해도 되거든요. 민간. 그래서 태양광 중심으로 진행됐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면서 경기도는 거의 진행이 안 됐습니다. 몇몇 사립을 제외하고는. 대상은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고요. 지하 2층, 지상 4층 뭐 수영장을 갖고 있고요. 진단은 건물별 부분, 전력 부분, 태양광 뭐 이런 걸 했었습니다. 전력 사항은 수전압이 졸들고
22,900kV입니다. 우리가 220V, 380V 이런데 그 수전은 그 저렇게 하는 건 대기업을 받아서 그것을 변압기를 통해서 변전을 한 다음에 그 380이나 220으로 극도로 분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딱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 439면 그래서 439를 해달라. 이게 이제 그 보일러는 3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조명 설비 있습니다. 직관형 형광 램프, 이건 LED인데요. 그냥 형광 램프. 그래서 진단 결과가 이렇습니다. 공기비 조정. 그러니까 보일러가 공기가 얼마나 들어가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최적의 공기의 비율에 따라서 연소율이 달라집니다. 그 비율을 맞추는 거고 배기가스로 그냥 나가는 열을 다시 회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보통 절탄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냉수를 넣으면 그만큼 더 끓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헤어를 물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한번 데펴서 들어가는 이런 겁니다. 폐회수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화절기는 그 보일러를 한 대만 돌려도 되는데 이게 양쪽 떨어져 있으니까 두 개를 동시에 쓰면 그러니까 이게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관을 다시 해서 그런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LED 조명하고요. 수영장 난방 수납 고효율 전동기 교체. 그러니까 고효율 전동기로 교체돼야지 전기료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절감되는 양이에요. 보통 그 회수 기간이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그 종사하는 분들은 제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잘 들어가면 돼요. 전기가 얼마나 되든 정부에서 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어해요. 네. 저 같은 거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아까 말씀드린 보일러 배기가스 해소, 공기 최적화, 아까 말씀드린 연통식 배기가 185도가 나와요. 빼내서 다른 게 덮이면 그만큼 할 수 있습니다. 연관식 보일러는 그 물통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가스 열을 해서 데피는 방식이고요. 반대로 관에서 물이 지나가면 관료식 보일러가 됩니다. 네. 물이 통에다 넣느냐 관에다 넣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왜 차냐면 스팀을 써서 그 식당이나 이제 찜이나 뭐 이런 거 만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이나 이런 데서 그럴 때 쓰는 거에 따라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일러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배관을 통합해가지고 여름에 한 개만 돌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절감량은 보고요. 절감액이 저렇게 됩니다. 그 LED 보고 했고요. LED가 보통 한 50% 정도의 에너지 절감률이 생깁니다. LED로 설치하는 형광등을 설치하면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모터, 고효율 모터로 교체하는 거. 고효율 모터로 교체하면 보통 한 30% 정도 에너지 효율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이렇게 옥상에 보시면 옥상에 여기에 보시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설치 가능 면적이 적용해서 360제곱미터 정도 설치해서 발전 28kW 정도로 설치할 수 있을 걸로 봤어요. 이게 이제 요즘은 효율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병사나 피크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요 관리를 잘 했으면 이게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의 기본 요금이 1년간 세이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앞으로 학교에 가서도 이거 1년치 그래프 보시면 뒤에 나와요. 요금 거시세 뒷부분에 보면 아까 보셨지만 1년 동안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요. 피크치가. 그러면 피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요 부분의 차이가 납니다. 1년 동안의 정기요금, 기본요금. 그런 거에 대한 걸
보는 게 맞습니다.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타 이제 진단 컨설팅 사례는 이렇습니다. 뭐 초등학교에 고율 변압기, 변압기가 그 사용이 30%에서 80%일 때가 그 효율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게 100km 넘어가면 효율이 툭 떨어집니다. 변압기도 전력을 먹습니다. 6% 정도. 그래서 그보다 낮으면 그 변압기보다 변압기에서 먹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력이 너무 커서 변압기 용량이 너무 크면 그 부분을 교체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역률은 좀 복잡하긴 한데 95% 이상만 되면 괜찮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70%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전기라는 게 힘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로 보지만 힘이 두 개입니다. 그게 어떤 물건을 당길 때 이렇게 각이 벌어져서 당기면 어때요? 힘도 들고 일도 덜 되죠. 합쳐서 당겨야 되잖아요. 그 합친 율이에요. 95%만큼 각도가 합쳐져 있다는 부분 되고 벌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률이 벌어지면 당기는 힘이 약해지잖아요. 당기는 힘을 줘도 한 물건을 당길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효율화 요거 갈고 뭐 이런 작업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저기서 나오는 그 교육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거 관련된 투자를 했으면 전기요금이 줄어들었으면 그걸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이 좀 어렵죠. 이걸 이제 시군 단위에서 도청 단위에서는 어렵다고 얘기 나왔고요. 시군 단위에서는 좀 그 시군 단위에서 지원을 해주면 가능한 부분이죠. 시청에서 그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합쳐서 예산을 좀 투입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사업자, 민간 사업자 투자가 들어가서 에스코 형태로 하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만큼 해소해 가는 사업 형태로 추진하면 가능한 부분인데 그것도 법제상 뭐 그렇게 만만한 작업은 아닙니다. 예, 실제적으로. 예. 그래서 타 기업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아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변압기가 2대를 쓰고 있었는데 1대를 줄였어요. 계약료는 줄이고 그랬더니 기본 요금이 6,700만 원이 내려갔습니다. 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분석해 보니까 거기서는 안 하려고 그러는 걸 이거 변압기 이거 하는 진단 업체가 가서 안타까우니까 내가 보증을 할 테니까 해라.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 했어요. 절감이 됐어요. 예. 물가만 사우나. 여기는 이제 GHP라고 그래서 가스로 이렇게 냉난방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17%를 줄였어요. 이런 경우. 그리고 공동주택 이 경우도 똑같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주택용 산업용 가로등 요금제가 있어요. 주택의 아파트제는 전기요금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은 3가지가 있어요. 주택용, 산업용, 가로등. 산업용은 모터. 네, 이런 게 산업용이에요. 네, 별도로 돼 있습니다. 산업용이 저렴하니까요. 네, 그리고 가로등 요금제 별도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 방식 분석해서 어느 게 맞는지 좋은지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산업용 전력에 아까 똑같아요. 모터나 부스터 펌프 이런 것들 교체해 주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그 산업용 아까 말한 종합계약에서는 가로등 요금제를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계약이 별도로 있으니까 계약 요금이 별도로 계약에 5kg 계약 전력이 5kg가 있으면 기본 요금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사용량 요금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종합계약에서는 가로등 요금을 별도로 분리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LED 설치나 이런 것들 진단해서 하고 여기 최대 회생 제동 장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